동료 의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증인 불러놓고 질문을 안 하고 비난만 하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까 좀 전에 말씀 다 했고 지금 태블릿 PC 문제를 그 말씀이라면 예. 제가 물을 게 많으니까 기다리세요. 저기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것만 하고선 만다는 게 아니고 네. 잠시 전 저 동료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네. 발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드린 네. 건데 이따가 하시고요. 네.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 법치주의라는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라는 의회가 있는 게 법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법을 만들면은 법이 잘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치주의는 진실 존중이라는 이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허물어질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예. 밝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네.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1분을 더 달라고 하더라도 4분 반밖에 없으니까 네. 그걸 좀 알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순실의 것이 아니었다면 JTBC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또 있습니까?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까? 예.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것이 조작이었다.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조작된 것이다 라고 하면은 국가 권력기관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국헌을 문란한 형법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TBC는 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JTBC의 의도는 제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렌식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제 법의학 보고서인데요. 이제 태블릿 PC를 부검하듯이 조사한 다음에 그 보고서를 냈다는 건데 부검을 하기 전에 우리 시체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면 안 되는데 그 증거물을 켜서도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태블릿 PC가 오염됐다,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그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뭐 형사소송법상의 이른바 독과 독수 원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JTBC의 보도 초기 보도와 같이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물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면은 태블릿 PC에는 파일을 수정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설치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까? 태블릿 PC는 문서 편집이 굉장히 불편한 기계이기도 하고 그 문서 편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히스토리가 포렌식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 네, 태블릿 PC는 저도 써봐서 아는데 그 다운받고 올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힘이 들죠. 자,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없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뷰어 프로그램만 설치됐다고 한다면 JTBC가 고영태의 발언을 인용해서 최 씨가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보도는 허위, 왜곡된 보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최소한 태블릿 PC로 수정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투리 시간이 남아서 오늘 저 귀한 시간 내서 출석하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이 태블릿 PC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사회에는 그 야만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 국민들이 태블릿 PC를 의 진실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의 진실은 서양 속담처럼 진실은 송곳과 같은 것이어서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는 공개되어야 하고 장시호의 태블릿 PC 그리고 고영태의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보고서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1분만
그 우리 김기수 대표님. 네. 아까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내일 말이죠. 네. JTBC가 이 최순실 태블릿 PC라는 것을 입수를 해서 네. 며칠 뒤에 이제 보고를 하면서 이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입수한 날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태블릿 PC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포털 검색을 해봤더니 최순실 태블릿 PC를 치니까 17,140건의 기사가 뜹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치니까 무려 29만 1,031건이 뜹니다. 포털 이 네이버에만. 그만큼 이게 물론 이 29만 1,000건에는 일반적인 태블릿 PC, 이 최순실 사건과 관련 없는 것도 좀 있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격동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그 출발점, 도화선이 되는 게 태블릿 PC라는 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대표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최순실 태블릿 PC라는 그 관련해서 핵심은 두 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이것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냐, 또 이것으로 국정농단을 했느냐. 이거 네,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의혹들이 그 관련됐던 얘기들이 사실이냐 아니면은 거짓이냐. 다시 말해서 이 JTBC의 보도와 관련하고 이거와 연관된 내용들이 이 조작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네. 가지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핵심을 짚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명위원들 첫 번째 최순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포렌식 보고서에 보면은 네. 아시다시피 핸드폰에 제가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의혹들을 국정농단의 증거로 사용했다면 이게 잘못됐다면 탄핵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조작이었다면 지금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국헌문란의 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었다면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조작이었다면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의혹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태블릿 PC라는 이 공적인 감정,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서 저는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검찰도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국회나 그 법원에서 검찰도 이해 당사자. 이해 당사자이기 네. 때문에 법원에서 감식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국회에서 해야 된다. 네. 구체적인 질문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최순실 것이라는 이 태블릿 PC가 말이죠. 지금까지 국정농단의 핵심이고 증거라고 지금 치부되는 분위기인데 핵심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다라는 게 지금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하신 우리 대표님의 결론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 태블릿 PC 국정농단으로 의심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포렌식 보고서상에는 없었습니다. 그 드레스덴 연설문이라는 게 지금 초기에 이 국정농단의 상징처럼 이용이 되어 왔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드레스덴 연설문은 단 한 번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임 시에는 열린 적이 없죠. JTBC가 처음으로 열었죠. 이메일을 한글 이용해서. 비어 웹 네, 한글. 히스토리에 보면 로그 기록이 있는데 네. 그 웹이 설치되고 나면 그 로그 기록이 남습니다. 웹의 로그 기록에 의하면 2013년 1월 달에 처음으로 한글 마지막으로 열리고 한 3년 동안 안 열리다가 2016년 10월 18일 날 한글 뷰어가 처음 작동되는데 처음에 270개의 파일 중에 제일 먼저 연 게 -3 이렇게 돼 있는 아마 그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2016년 10월 18일이라는 건 JTBC가 확보 입수한 날입니다. 입수한 그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드레스덴 연설문은 그 이전에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시기로 지금 보자면은 JTBC가 처음으로 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할 파일도 없고 수정할 프로그램도 없고 수정한 시간도 없고 수정한 기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비어 프로그램상으로 열린 적이 없습니다. 포렌식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비오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레이트 팍 1819 gmail.com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국정농단 문건이든 뭐든 주고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이 그레이트 팍 1819라는 그레이트 팍 1819 이메일은 신혜원 씨의 말로 의하면 김희정 씨가 WPC를 개설하기 이전부터 사용하던 이메일로 밝혀졌고 그 이메일은 김희정 씨가 개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예. 네. 그레이트 팍 이메일이 의문이 두 개 있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날 WPC에 잠금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잠금 패턴이 열렸습니다. 열렸고 HWP 파일 드레스된 연산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의혹. JTBC는 패턴 잠금 장치를 어떻게 열었느냐. 이것이 두 번째 문제고 또 포렌식 보고서에 의하면 이 그레이트 팍 1819라는 이메일이 그 파일 열었는 그 시점에 인근에서 새로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새로 로그인되어 있다는 구글에서 그레이트 팍으로 보낸 메일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패턴 잠금 장치를 여는 데는 패턴을 아는 방법 외에 하나의 방법으로 처음에 설정되어 있던 안드로이드 전자기기를 열 때 했던 구글 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열린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이 있어서 첫 번째, 그것이 WPC가 최순실 거라면 그 패턴 잠금 장치를 여는 패턴을 최순실한테 물어봤냐 이거예요. JTBC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열었다면 그 이메일의 소유자인 김희종 씨가 알려줬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 질문을 좀 해야 돼요. 네. 김기수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네. 저도 초선이고 국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가짜뉴스나 왜곡 보도가 심각해서 제가 가짜뉴스 그리고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한 근절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선배님들 쭉 질문한 거 보고 저도 자료를 서칭을 했는데요. 저도 이 태블릿 PC를 많이 써봤거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네. 2016년 12월 8일 날 뉴스룸에서 JTBC 뉴스룸에서 단종된 갤럭시 탭 초기 모델이라고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못 쓴다라는 기사 제목 밑에 제가 봤는데 그걸로 사진 찍고 통화도 했다라고 해서 제가 그 모델을 찾아봤는데요. 네. 그 모델이 삼성 SHV E1 E140S 모델 맞죠? 그러니까 완전 초기 모델입니다. 그죠? 네. 네. 여기 이거는 태블릿 PC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탭이라고 불렀던 제 기억이 2010 네. 네. 겁니까? 전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예. 알고 있고 포렌식 보고서에는 예. 통화 내역이 한 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예. JTBC가 뉴스에서 국민이 다 보는 뉴스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짜 뉴스이고 허위 뉴스입니다. 그 이후에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했는지 제가 찾아볼 예정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과나 정정 보도. 저는 들은 적이 김기수 대표님. 네. 우리 송희경 의원이 나오기 전에 시간 돌리죠. 네. 네. 좀 전에 우리 송희경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 조금 더 추가로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JTBC가 그 당시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태블릿 못 쓴다 물음표하고 그걸로 사진 찍고 통화도 이게 제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인 정은이라면서요. 과천 승마장 등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모습 자주 봤다.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 거면 아이패드 추천했더니 그건 전화를 쓸 수 없어 별로다. 라는 말도 했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이게 통화 기능도 없는 모델을 가지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보도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때는 아마 W 자체가 JTBC가 포렌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죄송한데 제가 여쭤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네네. 좀 해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면? 네네.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그레이트 파크 메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레이트 파크 메일이 그 당시 보도가 그레이트 파크 메일 하나로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최순실이 19대까지 실질적 대통령 한다는 의미.
3인방 그레이트 팍은 3인방 공용 메일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막 이런 거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메일을 가지고 그죠? 그거는 쓰지 않은 메일입니다. 그렇죠. 그 메일이 수신한 내역이 몇 개는 있습니까? 구글 수신. 포렌식 보고서에는 딱 그거 7건 그거죠. 네, 포렌식 보고서에는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7건 정도가 네, 7건. 그 구글에서 보낸 안내 메일이죠. 네. 네. 처음으로 켠 것도 아까 확인했지만 2016년 10월 18일 오후 4시에 처음 켰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JTBC. 네, 보도가 그렇게. 네, 보도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열린 거는 10월 18일 그보다 앞선 오전 8시에 비호가 열렸죠. 그걸 확인하신 거죠. 오전 8시에 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 입장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잠금 패턴을 한 번만에 성공시켰죠. 그건 L자. 그 L자라고 포렌식 보고서에 포렌식 보고서에서 나옵니까? 그게 한 번만에 성공했다는 거. L자 형태가 나옵니다. 한 L자 번만에 성공했다 이렇게 안 나오고 그건 안 나오고 패턴 잠금이 확인돼 있는 것이 확인된 거죠. 아까 조원진 의원이 사진 얘기를 했는데 셀카 사진 두 종류 6장이죠. 사진은 6장이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6장이 더 됩니까? 10장 종류는 미만입니다. 두 종류입니까? 포즈가 두 종류입니다. 포즈가 예. 두 종류고 포즈가 두 종류입니다. 포즈가 두 종류고 그 포즈가 두 종류입니다. 거의 같은 시간대 1, 2초 간격으로 쭉 지킨 것 같습니다. 예. 자, JTBC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면서 보도를 하면서 한번 정리할까요? 그 당시 이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묻혀버렸던 겁니다. 정원들이. 유석준은 최수야 10년직인데 휴대폰 로밍도 못한다. 한마디로 왕컨맹이다. 고영태 그런 것을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박헌영 태블릿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장시호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일 열어보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안다. 차은택 본 적이 없다. 이런 많은 숱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보도들은 그냥 최순실 태블릿 PC 국정농단의 증거로 계속 끊임없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건 다 기억을 하시죠? 네. 네. 한번 하나만 더 해볼게. 연수물 고치는 거 잘한다, 좋아한다라고 이 말이 바뀐 거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포렌식 보고서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네. 그 고영태의 말풍선 형태로 JTBC가 보도를 하면서 회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연수물 고치는 일이다. 이게 많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죠.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고영태가 성문에서 그런 태블릿에서 수정된 건 없습니다. 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사진 요소가 1876장인데 사진을 태블릿으로 직접 찍은 것은 몇십 장에 불과하고 그것은 그 일정 시간에 시간대에 찍힌 게 전부이고요. 그 1000여 장 넘는 사진들은 인터넷 웹서핑 하면서 그냥 그 사진을 클릭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캐시 파일 형태로 저장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야구 선수, 그 최준실 씨가 야구를 좋아했어야 되고, 보면은 중년 여성이 좋아해야 될 만한 것들은 거의 없고, 30, 40대에, 뭐 아기용품이라든지 뭐 30, 40대 가장인 남성이 좋아했던 뭐 야구 중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보기가,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보고를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문서 272개, 사진 요소 1876개, 그리고 2개의 이메일을 다 열어가도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국정농단에 사용한 흔적이 단 하나가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최준실 씨가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증거는 보기는 어렵다. 네. 네. 김기수 대표님, 네. 우리 송희경 의원이 나오기 전에 시간 돌리세요. 네. 네. 좀 전에 우리 송희경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 조금 더 추가로 제가 먼저 할게요. 그 지금 JTBC가 그 당시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태블릿 못 쓴다 물음표하고 그걸로 사진 찍고 통화도 이게 제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인 정언이라면서요. 과천 승마장 등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모습 자주 봤다.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 거면 아이패드 추천했더니 그건 전화를 쓸 수 없어 별로다라는 말도 했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이게 전화 통화 기능도 없는 모델을 가지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보도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때는 아마 W 자체가 JTBC가 포렌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죄송한데 제가 여쭤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네네. 좀 해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면? 네네.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저 그레이트 파크 메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레이트 파크 메일이 그 당시 보도가 그레이트 파크 메일 하나로 이렇게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최순실이 19대까지 실질적 대통령 한다는 의미. 3인방 그레이트 파크는 3인방 공용 메일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막 이런 거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메일을 가지고 그죠? 그거는 쓰지 않은 메일입니다. 그렇죠. 그 메일이 수신한 내역이 몇 개는 있습니까? 구글 수신. 포렌식 보고서에는 딱 그거 7건 그거죠. 네, 포렌식 보고서에는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7건 정도가 네, 7건. 그 구글에서 보낸 안내 메일이죠. 네. 네. 처음으로 켠 것도 아까 확인했지만 2016년 10월 18일 오후 4시에 처음 켰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JTBC. 네, 보도가 그렇게. 네, 보도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열린 거는 10월 18일 그보다 앞선 오전 8시에 뷰가 열렸죠. 그걸 확인하신 거죠. 오전 8시에 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 입장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잠금 패턴을 한 번만에 성공시켰죠. 그건 L자. 그 L자라고 포렌식 보고서에 포렌식 보고서에서 나옵니까? 그게 한 번만에 성공했다는 거. L자 형태가 나옵니다. 한 L자 번만에 성공했다 이렇게 안 나오고 그건 안 나오고 L자로 패턴 잠금이 확인돼 있는 것이 확인된 거죠. 아까 조원진 의원이 사진 얘기를 했는데 셀카 사진 2종류 6장이죠. 사진은 6장이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6장이 더 됩니까? 10장 종류는 미만입니다. 두 종류입니까? 포즈가 2종류입니다. 포즈가 예. 2종류고 포즈가 2종류입니다. 포즈가 포즈가 2종류고 그 포즈가 2종류입니다. 거의 같은 시간대 1, 2초 간격으로 쭉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JTBC가 최씨 것이라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금방 정리할까요? 그 당시 이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묻혀버렸던 겁니다. 정원들이. 유석준은 최수야 10년 직. 첫 번째 최순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포렌식 보고서에 보면은 네. 아시다시피 핸드폰에 제가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의혹들을 국정농단의 증거로 사용했다면 이게 잘못됐다면 탄핵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조작이었다면 지금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국헌 문란의 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었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작이었다면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의혹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태블릿이라는 이 공적인 감정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서 저는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검찰도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국회나 그 법원에서 검찰도 이해 당사자이기 이해 당사자이기 네. 때문에 법원에서 감식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국회에서 해야 된다. 네. 구체적인 질문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최순실 것이라는 이 태블릿 PC가 말이죠. 지금까지 국정농단의 핵심이고 증거라고 지금 치부되는 분위기인데 핵심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다라는 게 지금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하신 우리 대표님의 결론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 태블릿 PC 국정농단으로 의심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포렌식 보고서상에는 없었습니다. 그 드레스덴 연설문이라는 게 지금 초기에 이 국정농단이 상징처럼 이용이 되어 왔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드레스덴 연설문은 단 한 번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재임 시에는 열린 적이 없죠. JTBC가 처음으로 열었죠.
이메일을 한글 이용해서. 비어 웹 네, 한글. 히스토리에 보면 로그 기록이 있는데 네. 그 로그 그 웹이 설치되고 나면 그 로그 기록이 남습니다. 웹의 로그 기록에 의하면 2013년 1월 달에 처음으로 한글 마지막으로 열리고 한 3년 동안 안 열리다가 2016년 10월 18일 날 한글 뷰어가 처음 작동되는데 처음에 270개의 파일 중에 제일 먼저 연 게 -3 이렇게 돼 있는 아마 그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지금 2016년 10월 18일이라는 건 JTBC가 확보 입수한 날입니다. 하는 그 입수한 그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드레스덴 연설문은 그 이전에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시기로 지금 보자면은 JTBC가 처음으로 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할 파일도 없고 수정할 프로그램도 없고 수정한 시간도 없고 수정한 기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비어 프로그램상으로 열린 적이 없습니다. 포렌식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비오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레이트 팍 1819 gmail.com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국정농단 문건이든 뭐든 주고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그레이트 팍 1819라는 그레이트 팍 1819 이메일은 신혜원 씨의 말로 의하면 김희정 씨가 WPC를 개설하기 이전부터 사용하던 이메일로 밝혀졌고 그 이메일은 김희정 씨가 개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예. 네. 그레이트 팍 이메일이 의문이 두 개 있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날 WPC에 잠금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잠금 패턴이 열렸습니다. 열렸고 HWP 파일 드레스덴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원료 JTBC는 패턴 잠금 장치를 어떻게 열었느냐 이것이 두 번째 문제고 또 포렌식 보고서에 의하면 이 그레이트 팍 1819라는 이메일이 그 파일 열었는 그 시점에 인근에서 새로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새로 로그인되어 있다는 구글에서 그레이트 팍으로 보낸 메일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패턴 잠금 장치를 여는 데는 패턴을 아는 방법 외에 하나의 방법으로 처음에 설정되어 있던 안드로이드 전자기기를 열 때 했던 구글 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열린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이 있어서 첫 번째 그것이 WPC가 최순실 거라면 그 패턴 잠금 장치를 여는 패턴을 최순실이한테 물어봤냐 이거예요. JTBC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열었다면 그 이메일의 소유자인 김희종 씨가 알려줬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 질문을 좀 해야 돼요. 네. 김기수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네. 저도 초선이고 국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가짜뉴스나 왜곡 보도가 심각해서 제가 가짜뉴스 그리고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한 근절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선배님들 쭉 질문한 거 보고 저도 자료를 서칭을 했는데요. 저도 이 태블릿 PC를 많이 써봤거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네. 2016년 12월 8일 날 뉴스룸에서 JTBC 뉴스룸에서 단종된 갤럭시 탭 초기 모델이라고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못 쓴다라는 기사 제목 밑에 제가 봤는데 그걸로 사진 찍고 통화도 했다라고 해서 제가 그 모델을 찾아봤는데요. 네. 그 모델이 삼성 SHV-EA E1 E140S 모델 맞죠? 그러니까 완전 초기 모델입니다. 그죠? 네. 네. 여기 이거는 태블릿 PC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탭이라고 불렀던 제 기억이 2010 네. 네. 겁니까? 전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예. 알고 있고 포렌식 보고서에는 예. 통화 내역이 한 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네. JTBC가 뉴스에서 국민이 다 보는 뉴스에서 전화 통화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짜 뉴스이고 허위 뉴스입니다. 그 이후에 사과하고 진정 보도를 했는지 제가 찾아볼 예정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과나 진정 보도. 저는 들은 적이 동료 의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증인 불러놓고 질문을 안 하고 비난만 하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말씀 다 했고 지금 태블릿 PC 그 문제를 말씀이라면 예.
제가 물을 게 많으니까 기다리세요. 아, 그 저기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예. 이것만 하고선 만다는 게 아니고 잠시 전 저 동료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네. 발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드린 네. 건데 이따가 하시고요. 네. 저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 법치주의라는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라는 의회가 있는 게 법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 법을 만들면은 법이 잘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치주의는 진실 존중이라는 이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허물어질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실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예. 밝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네.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1분을 더 달라고 하더라도 4분 반밖에 없으니까 네. 그걸 좀 알겠습니다. 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순실의 것이 아니었다면 JTBC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또 있습니까?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까? 예.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것이 조작이었다,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하면은 국가 권력기관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국헌을 문란한 형법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TBC는 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JTBC의 의도는 제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렌식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제 법의학 보고서인데요. 이제 태블릿 PC를 부검하듯이 조사한 다음에 그 보고서를 냈다는 건데 부검을 하기 전에 우리 시체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면 안 되는데 그 증거물을 켜서도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태블릿 PC가 오염됐다,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그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뭐 형사소송법상의 이른바 독과 독수 원칙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JTBC의 보도 초기 보도와 같이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물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면은 태블릿 PC에는 파일을 수정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설치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까? 태블릿 PC는 문서 편집이 굉장히 불편한 기계이기도 하고 그 문서 편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히스토리가 포렌식 보고서에는 없었습니다. 네, 태블릿 PC는 저도 써봐서 아는데 그 다운받고 올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힘이 들죠. 자,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없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뷰어 프로그램만 설치됐다고 한다면 JTBC가 고영태의 발언을 인용해서 최 씨가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보도는 허위, 왜곡된 보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최소한 태블릿 PC로 수정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투리 시간이 남아서 오늘 저 귀한 시간 내서 출석하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이 태블릿 PC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사회에는 그 야만입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 국민들이 태블릿 PC를 의 진실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의 진실은 서양 속담처럼 진실은 송곳과 같은 것이어서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는 공개되어야 하고 장시호의 태블릿 PC 그리고 고영태의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보고서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 우리 김기수 대표님. 네. 아까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내일 말이죠. 네. JTBC가 이 최순실 태블릿 PC라는 것을 입수를 해서 네. 며칠 뒤에 이제 보고를 하면서 이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입수한 날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태블릿 PC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포털을 검색을 해봤더니 최순실 태블릿 PC를 치니까 17,140건의 기사가 뜹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치니까 무려 29만 1,031건이 뜹니다. 포털 이 네이버에만. 그만큼 이게 물론 이 29만 1,000건에는 일반적인 태블릿 PC, 이 최순실 사건과 관련 없는 것도 좀 있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격동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그 출발점, 도화선이 되는 게 태블릿 PC라는 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대표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최순실 태블릿 PC라는 그 관련해서 핵심은 두 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이것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냐, 또 이것으로 국정농단을 했느냐. 이거 네,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의혹들이 그 관련됐던 얘기들이 사실이냐 아니면은 거짓이냐. 다시 말해서 이 JTBC의 보도와 관련하고 이거와 연관된 내용들이 이 조작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네. 가지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핵심을 짚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명해야 될 최순실